런던 시내에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Look here! Look here! Look here! 이들이 반대하는 것은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신축입니다. And what worries me is that we have a government right now that seems to be scared of China. 대사관이 들어서는 곳은 과거 왕립조폐국 부지. 지난 2018년 중국이 우리 돈 약 5천억 원에 매입했는데 8년 만에 건설 계획이 승인된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명소들이 있는 런던 한복판 축구장 3개 면적 부지에 현재 대사관 10배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국 대사관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대가 대사관의 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We residents have fought this application since we learned that our homes have been sold to China without warning.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실제 지난 202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비판하던 시위자가 중국 영사관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대사관 부지는 런던의 금융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에 인접해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광 케이블을 도청해 영국의 금융 시스템에 침투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설계도 원본에서 비밀 공간 조성 계획이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They could either bring the cables in, divert them in, and have some sort of tap, a room which doesn't need to be very big, to tap the cables in the basement. 통신 장비, 전기차, 풍력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중국의 스파이 의혹은 두 나라의 오랜 갈등 요소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에도 정보 당국은 스파이 경계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he bit that is MI5's job is, do we see actors acting on behalf of the Chinese state engaging in activity that threatens UK national security? Yes, of course. Every day in life.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영국 정부. We have acted to increase the resilience of cables in the area through an extensive series of measures to protect sensitive data. And I can confirm that contrary to reporting, the government had seen the unredacted plans for the embassy. Right, let's go. 하지만 영국 정부가 수년간 미뤄온 대사관 건축을 전격 승인한 것은 스타머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건넨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你公开提出中国是机遇，同中国接触是必选题，我对此表示赞赏。 Whatever's going on in the world, I'm afraid, their number one concern will be the cost of living. How do they make ends meet? And therefore, in everything we do here in China, it's that we have uppermost in our mind. 브렉시트 이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영국 경제. 그 사이 영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혈맹으로 여겨지던 미국과의 관계는 삐걱대고 있습니다. You know, they'll say they sent some troops to Afghanistan or this or that. And they did. They stayed a little back, a little off the front lines. Let me start by paying tribute to the 457 of our armed services who lost their lives. And so I consider President Trump's remarks to be insulting and frankly appalling. 그러나 전문가들은 영국이 중국과의 명확한 관계 정립을 요구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This is not a trusting relationship. We have different values, different political systems, different views of the world, different alliances. I mean, there's a lot of difference. We just have to have more clarity about whether we can go ahead with these or if we say no, whether we're willing to bear the costs in that. 초대형 중국 대사관이 영중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종혁 교수님, 그러니까 곧 지어질 중국 대사관의 용도가 의심스럽다는 거네요. 네, 지금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대사관 도면인데요. 네. 사실 대사관과 같은 외교시설들은 마스킹을 처리하는 게 국제 관행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테러와 같은 범죄 위험에서 이게 세부 구조를 공개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17년도에 런던에 지어진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더 많이 가려놨습니다. 아, 그러네요. 다만
네, 다만 지금은 중국이 검게 마스킹된 부분 이게 방이 208개 정도 되는데 네. 이것에 대한 설명을 거부하고 있어서 의혹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의심스러웠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영국 정부가 왜 이번에 건설을 승인한 걸까요? 네, 영국은 지금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영국에게 중국은 전체 교역량 3위 핵심 파트너이기도 하죠. 오늘 오후 스타머 총리가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쳤는데요. 이번에 위스키 관세나 여행 무비자 등을 협의를 하고 또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답방을 추진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서로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서방 국가들도 사실 비슷한데요. 작년 말부터 마크롱, 카니 그리고 다음 달에 메르츠까지 하면 G7 국가들 중에 4개국의 정상들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 트럼프가 이제 그린란드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또 뭐 나토 폄하 발언들을 하면서 동맹 국가들을 또 사실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중국의 유럽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그런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트럼프도 이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이제 캐나다한테는요. 네. 중국과 무역 협정을 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캐나다산 항공기 미국 인증을 이제 전면 취소하고 50% 고율 관세를 예고했어요. 곳곳에 관세 예, 협박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한테는요. 중국과의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네. 이번에는 영국도 지지 않고요. 미국도 중국에 가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친 거죠. 그리고 사실 원인 제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최근에 EU하고 인도하고 FTA를 체결한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글로벌 GDP의 25%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거든요. 네. 원래 EU하고 인도는요 입장차로 좁히지 못해가지고 19년 동안 FTA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협상의 기폭제로 작용을 한 셈이죠. 20년 가까이 안 되던 FTA가 네, 트럼프 그렇습니다. 덕분에 이루어졌다. 참 대외적으로 뭐 인도 얘기도 하셨고 중국에 손을 내미는 국가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정작 중국 내부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네, 최근 중국군 2인자로 알려진 장 유샤가 수청됐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장 유샤는 장 유샤는 아버지 때부터 시진핑하고 막역한 사이로 네. 군수 내부들 중에서는 실전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장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진핑도 정치적 부담 없이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인물인 거죠. 네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숙청됐다고요? 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장유샤가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짓밟아 파괴했다며 장유샤의 숙청을 알렸습니다. 네. 평소보다 격렬한 표현으로 시진핑의 분노를 표현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상간에서는 장유샤가 시진핑을 상대로 쿠데타를 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데타라고요? 진짠가요? 그렇죠.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시진핑 실각설이라고 해서 시진핑과 군부 권력 다툼 기사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중국 군부가 워낙 블랙박스한 조직이다 보니까 이러한 고위 인사 변동이 생기면 바로 쿠데타나 아니면 뭐 파벌 싸움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음모론 시각에서 보면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게 됩니다. 아하. 사실 중국군 모든 곳에 시진핑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곳이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주석 책임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벌어질 일들을 그런데 개개인의 대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크고 중국 조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합리적인 게 되는 거죠. 조직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장유샤가 그렇다면 왜 숙청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이 군사비 지출을 약 60%까지 증가를 해서요.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의 이 군사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미사일을 운영하는 로켓군에서 미사일 연료 탱크에 물을 채워뒀다든지 뭐 경락고 뚜껑이 안 열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2024년에는요. 이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이 정박 중이던 이 부두에서 그대로 침몰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군 지도부 전반에 비리가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군요. 뭐 비리는 처벌을 해야죠. 다만 권력의 세계는 참 냉혹하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로 인해서 시진핑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군 숙청은 군부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진핑의 큰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현재 중국 군사위원회 7인 중에서 시진핑과 장성민을 제외하고 5명이 숙청됐는데
네. 중요한 것은 이걸 공석으로 두고 있거든요. 안 채워지고 있다. 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신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군부는 기본적으로 시진핑 이전 세대를 경험한 주로 5, 60년생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 데리고는 저희가 군부 개혁을 시진핑이 생각했을 때 군부 개혁을 이어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군부는 이런 세력들과는 관계가 없고 그리고 시진핑 체제 안에서 온전히 자란 이런 젊은 장교들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교체를 하겠다. 게다가 내년에는 이제 시진핑 사형림이 있잖아요. 벌써 4년임을 말할 때가 됐나요? 그렇죠. 절차상에 큰 걸림돌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명분은 필요합니다. 아하, 그렇겠죠. 그렇죠. 일단 인사를 시작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서 장기 집권을 더욱 공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 집권. 뭐 4년임이면 20년 집권의 길이 열리는 거네요. 와.